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유치원부터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식이 몰려있는 2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요즘엔 젊은 세대의 선호에 따라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뷔페 전문점이 인기라지만 그래도 졸업식 하면 우리에게 소중한 음식으로 추억 속에 남아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짜장면과 짬뽕입니다. 이 까만색이 상징과도 같은 담백한 맛의 짜장면과 얼큰한 국물에 풍성한 해물이 이렇게 곁들여진 짬뽕. 여러분은 둘 중에 뭐 좋아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음식들의 특별한 추억이 하나씩은 담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던 짜장면과 짬뽕은 이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중식 메뉴 1위이자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중국집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대중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맛있는 짜장면과 짬뽕을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5년 전 방송에서 그 이유를 파헤쳤었는데요.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캐러멜 색소로 새까만 색을 낸 춘장, 그리고 양잿물을 사용해서 크기를 몇 배나 불린 이 해산물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조미료를 사용하던 일부 중식당들의 실태. 바로 이런 점들이 맛깔난 짜장면, 짬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하나라도 더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착한 짜장과 착한 짬뽕, 이 두 가지를 모두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와 함께 출발하시죠. 새까만 검은빛의 유혹,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짜장면과 푸짐한 해물에 얼큰한 국물의 짬뽕.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5년 전 우리는 이 음식들의 숨겨진 비밀과 마주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일까? 짜장면 조리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짜장면에 넣는 조미료의 양이 상당합니다. 설탕, 삼겹살, 미역, 반국자? 양을 계산해보니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인공 조미료의 양은 약 5g, 무려 밥 한 숟가락 분량입니다. 그리고 짜장 소스의 주재료인 춘장. 이곳에도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캐러멜 색소가 첨가돼 있었는데요. 캐러멜 색소로 색을 낸 춘장은 대부분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それを加えることによって、つまりそのでんぷんですとか糖蜜とアンモニウム化合物が一緒に加熱されますから、できる物質の中に前からその細菌の細胞の遺伝子を突然変異させたり、染色体異常を引き起こすっていうことが前から分かってはいたんですよ。 이처럼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캐러멜 색소. 그렇다면 춘장에 들어가는 캐러멜 색소의 양은 얼마나 되는 걸까? 제조사를 찾아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치즈를 안 봐. 그러신다고요? 왜요? 사용하는 캐러멜 색소의 양 공개를 거부한 춘장 제조업체.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에는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얼큰한 국물과 푸짐한 해산물이 곁들여진 짬뽕 또한 실상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짬뽕 속 해물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한 수산물 판매 업체를 찾았습니다. 짬뽕 들어갈 오징어 다리. 물어져 너무 비싸니까 이거 쓰는 거지. 아, 그럼 물에 불려가지고. 네, 그러게 물에 담갔다가 불려가 조금 썰어놓으면 돼. 원가 절감을 위해 건조된 오징어와 문어를 물에 불려 짬뽕에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을 불려 사용하는 건 짬뽕의 단골 재료인 해삼 또한 마찬가지. 이번엔 그냥 물이 아닙니다. 비누나 세제를 만드는 화공약품인 가성소다를 넣은 양잿물에 해삼, 소라를 넣어 크기를 불리고 있었는데요. 해삼은 양잿물을 머금고 10배 이상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만해지고. 아, 이거 조그마한 이렇게 돼. 예, 해산만 꼭 같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사람이 먹을 음식에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현실은 참담하기까지 했는데요. 짬뽕에 들어가는 해물뿐만 아니라 조미료의 사용 실태 또한 심각했습니다. MSG의 양은 짜장면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요. 이게 4인 기준이에요? 예, 이 정도가 4인 기준입니다. 과연 음식에 이렇게까지 많은 양의 조미료를 사용해야 할까요? 짬뽕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짜장면과 짬뽕의 주재료인 바로 이 면에도 비밀은 숨겨져 있기 마찬가지. 많은 중식점에서 면을 만들 때 이 첨가물을 다량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반죽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먼저 큰 그릇에 밀가루를 쏟은 뒤 뭔가를 뜯어 물에 잔뜩 풀어 넣습니다. 물은 금세 노란빛으로 물드는데요. 방금 넣으신 이건 뭐예요? 그거 매년 쫑깃쫑깃하는 거고 이게 따로 나오는 게 있거든. 샛노란색의 물을 밀가루에 부어 면 반죽을 시작하는 직원. 밀가루 한 포에 면포 한 봉지 들어가나요? 면을 쫄깃하게 만든다는 이 가루의 정체는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적으로 합성한 첨가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짜장면은 그대로 손님상에 나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화학적 팽창제로 많이 사용되는 탄산 나트륨이나 중탄산 나트륨의 경우 그것들이 물에 녹으면서 약간의 알칼리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소화가 되는 기관은 위인데요.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위산은 산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알칼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알칼리에 의해서 위산의 산성도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팽창제를 많이 넣은 면을 먹었을 경우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좀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식점에서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를 찾아 물었습니다. 배달 음식이기 때문에 배달하는 과정 속에 덜 불어요. 탄력성, 불 정도가 식소다가 들어갔을 경우에가 좀 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소다를 넣어 반죽한 면과 넣지 않은 면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체의 소다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끓는 물에 중탕으로 녹여줘야 하는데요. 녹은 소다물을 반죽에 골고루 발라준 다음 기계에 넣어 손잡이를 돌려주면 면이 뽑아져 나옵니다. 확실히 틀리네요. 이렇게 색깔 노란색, 이거는 이제 하얀색. 소다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은 색깔로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소다가 들어간 면은 노란빛을 띠는 반면 넣지 않은 것은 하얗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죠. 이거는 해서 툭툭 끊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탄성이 늘어난 면은 국물에 넣어도 잘 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 먼저 소다를 넣은 면부터 시식해봤습니다. 국수 면을 먹는 느낌이랄까? 좀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네요. 그렇다면 밀가루로만 반죽한 면은 어떨까?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는 부드러운. 이게 이제 화이트 누들의 장점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밀가루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밀가루 향이 오래 가 있어요. 탄력성 같은 게 보완하려면 좀 더 많이 처지게 되면은 소다 넣지 않아도 탄력성은 같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반죽하는 방법에 따라 면의 쫄깃함을 살린 짜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 하지만 현실은 소다를 넣은 면에 다량의 인공 조미료로 맛을 내고 캐러멜 색소로 색을 내 판매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짜장면과 짬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전 취재를 통해 총 10곳을 최종 검증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요리 전문가와 셰프, 외식학과 교수들이 검증에 함께했습니다.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용인의 한 짬뽕집. 해산물 가운데보다 크기 가래락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전락도 있고 다른 거 좀 발렸고 볶지도 안 하고 뜨거운 맛이 나죠. 서울의 특별한 짜장면집에도 시선이 모아졌는데요. 시중에 파는 뭐 된장도 아니고 춘장도 아니고 정말 재래식으로 직접 발효를 시켜서 만든 작은 거는 같아요. 근데 면발이 아니네. 색깔로 봐서도 소다가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조미료를 넣지 않아 깔끔한 맛이 일품인 짬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조개나 해산물 맛이 전혀 없어요. 이거 전복으로 하나 가지고 이게 뭐 국물 맛이 없어요. 시중에서 제품을 사다가 삶아서 사용한 면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짜장면과 짬뽕을 찾기 위한 100일여간의 여정. 마침내 제주도에서 전문가의 좋은 평을 이끌어낸 짬뽕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또다시 배를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는 이곳.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은 마라도와 함께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라는 섬입니다. 이국적인 경치에 한껏 들든 검증단. 이런 섬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그렇죠. 저도 제주도는 1년에 몇 번씩 와도 네. 이렇게 가파도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라. 글쎄, 이게 딱 그냥 이국적인 저기가 풍기는데 아주. 네. 착한 식당 검증에는 중식을 전문으로 하는 조리학과 교수와 요리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옥색 하늘과 결결이 부서지는 파도. 짙푸른 청보리밭 사이로 제주 특유의 돌담이 아기자기한 마을 곳곳에 검증단의 눈길이 머뭅니다. 일부러 붙인 거. 소라로 장식된 돌담을 지나니 짙푸른 초원이 펼쳐지는데요. 물 먹어도 맛있겠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짜장면과 짬뽕이 적힌 간판이 보입니다. 해안가 옆에 자리한 한 중식 전문점. 제주 특산품이라는 이 뿔소라도 짬뽕의 재료인 걸까요? 일단 기대감을 품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식당에 들어선 검증단의 시선이 곳곳으로 향합니다. 일단 기대감을 품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식당에 들어선 검증단의 시선이 곳곳으로 향합니다. 가게 안 천장과 벽면에는 빼곡이 글씨가 채워져 있는데요. 벽에 쓰여진 이곳 짬뽕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여기 오픈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낙서 보니까 연륜이 보이는데. 4년째. 손이 엄청 많이 왔다. 많은 손님들이 극찬한 이곳 해물짬뽕의 가격은 12,000원.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12,000원이네.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실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짬뽕 4개 주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해물짬뽕이 나왔습니다. 이 냄새가 무슨? 계란. 우와. 우와. 푸짐한 해물과 해초가 알록달록 빛깔을 뽐내는 짬뽕에는 홍합부터 문어에 큼지막한 소라까지 통째로 얹어 있는데요. 가장 위에 올려진 게에 먼저 시선이 향합니다. 이 귀여운 꽃게는 걔는 뭐예요? 꽃게요. 여기 여기 잡히는 거예요? 네. 그 잡으다가. 이거 사장님 직접 잡아오시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직접 잡았다는 작은 게부터 맛을 보는 전문가. 보통 작은 게 튀겨서 반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약간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데 여기 넣고 끓였는데도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하고 맛있다. 걔도 어머 어떻게 작은데도 맛있는 맛이 나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의 작은 게 옆에는 제주 특산물인 뿔소라가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새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산물이 있는데 포인트는 내가 보기에는 소라. 소라가 이 집의 제일 포인트라고. 감탄을 자아낼 만큼 싱싱한 뿔소라는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것이 반짝반짝 윤기까지 흐릅니다. 내장이 끊어지지 않게 나오잖아요. 신선했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푸른색 내장이 소라의 신선함을 대신해 말해주는데요. 과연 입으로도 그 신선함이 전해질까요? 수족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라는 첫째 싱싱하면은 무조건 맛있는 거고 단맛이 나요. 좋아요. 담배. 지금 어디서 보세요? 소라 이런 거는? 직접 잡으세요? 해녀분들이 아니면은? 해녀분들이 잡죠. 가파도는 해녀분들 많으세요? 네, 제일 많을 거예요, 현지에서. 그렇구나. 다른 해물의 상태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홍합에도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재료가 홍합이라 얼핏 보면 홍합 짬뽕의 느낌인데 그래도 위에 이렇게 미역이랑 해초가 같이 나오니까 아 이렇게 바다를 한 그릇 먹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살이 꽉 찬 꽃게와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문어다리, 선명한 붉은색이 신선함을 말해주는 새우까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담긴 짬뽕은 검증단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처음에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재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의 가치 있게 음식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짬뽕은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국물의 맛 또한 중요합니다. 검증단을 만족시킨 해물에 이어 국물도 검증에 들어갔는데요. 해초류 같은 거를 넣기 때문에 그런 맛은 나오긴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자연의 맛. 그런데 계속 맛을 보던 전문가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약간 라면 스프 맛 같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해조류에서 나는 뭐 미역의 맛?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국물에 이어 짬뽕에서 중요한 또 하나. 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오, 되게 내용물이 많다. 정말 막 이걸 해쳐야 면이 나. 면 색깔 특이하네. 일반적인 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초록색의 빛. 시금치 즙을 내서 반죽을 해가지고 쫄깃하고 신선한 맛을 냈기 때문에 섬에서 이 정도의 음식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 오는 보람이 좀 있지 않나. 두 명의 검증단은 각자의 짬뽕을 깨끗하게 비웠는데요. 최종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소라에 제가 조금 감명 깊게 맛을 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빛이라고 그러죠. 빛이 색이 나게끔. 그게 면발도 좀 괜찮았고. 제주의 색깔도 들어있고 음식의 양도 풍부하고 나름의 재료의 신선도도 좋았고 좋은 점들이 많았던 곳이어서 착한 식당으로 한번 검증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식당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연 주인 내외는 공개 검증을 허락할까요? 저희가 착한 짬뽕을 찾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드셔보시고 너무 잘하고 있는 집 같다. 한번 공개 검증 요청해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선생님. 저는 잘난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거 한 지가 지금 4년째 되는데요. 네.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짬뽕을 만든다는 김경훈, 강월순 부부입니다. 푸른빛 바다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가파도에서 유일하게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고 있다는 이곳. 오후 3시 50분 가파도에서 제주도로 떠나는 마지막 배가 출발하자 식당 안에는 때이른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경훈 씨에겐 지금부터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소라 사러 가요. 지금 조업하고 끝나고 왔어요. 그가 해녀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물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바다에서 갓 잡은 소라를 가장 먼저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인지 소라를 구매하는 일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는데요. 하나하나 손으로 채취하여 신선함이 가득 느껴지는 자연산 뿔소라. 소라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뿔소라예요, 제주 뿔소라. 뿔소라? 아, 이게 그냥 소라랑은 다른가요? 예. 제주 뿔소라는 다른 소라와는 달리
껍질에 뾰족한 뿔이 돋아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바다가 깨끗하잖아요. 청정바다라서. 우도 쪽에 마라도 쪽에 나오긴 나는데 가파도 것이 굵기도 마치 딱 크기도 좋고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청정 바다에서 자란 소라라도 아무거나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크기는 딱 이런 것이 좋아요. 너무 크면은 좀 맛이 좀 질기고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친 소라는 곧바로 바닷속에 다시 입수. 왜 식당으로 가져가지 않는 걸까요? 지금 수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 보관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어디 보관? 수족관에요. 아 겨울에는 예, 수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소라가 전부 얼어가지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바닷속에 보관한다는 뿔소라. 다음 날 판매할 양만 가져와 수족관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소라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직접 가지러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덕에 수족관에는 신선한 소라들만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에도 짬뽕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주 특별한 걸 구하러 간다는데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세요? 몸킴이 잡으러요. 몸킴이요? 예, 제주도 말로 몸 밑에 산다고 해가지고요. 개, 작은 개.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위가 많은 해안가. 야, 안 나오겠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개들이 숨어버렸을까 걱정인데요. 무거운 바위를 뒤집자 다행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몸뚱이에요, 몸뚱이. 빨라가지고요, 잡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전부 약으로 먹었죠, 이것도. 이거 키토산이 좋잖아요, 이거, 걔는. 아예 생채로 탁 먹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나니까. 가파도에 오니까 가파도 걸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도 제가 고생스럽지만은 좀 신경 써 잡아서 노는 거죠. 네. 추위를 피해 큰 바위 아래 숨은 개 찾기에 제작진도 동참했습니다. 어이 없어. 맞네. 이거 맞아?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잘 하시네. 작은 개를 잡기 위해 1시간여 수색에 나섰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짜장이나 짬뽕에 딱 한 마리. 그전에 2마리씩 넣었는데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마리로 줄였거든요. 많이 잡을 때는 한 100마리도 잡을 수도 있고 200마리도 잡을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어요. 찾기도 어렵고 잡기도 힘들지만 작은 재료 하나까지도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해가 저물 시간이 다 돼서야 다시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짬뽕 준비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잡은 개에 물을 부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낸 뒤 여기에 튀김가루를 살살 묻혀 팔팔 끓는 기름에 넣어주는데요. 붉은색이 선명해지도록 튀겨내야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PD가 그 맛을 음미해봤습니다. 엄청 고소한. 예, 맥주 안주도 죽입니다. 이렇게 튀겨진 게는 면을 먹기 전 훌륭한 에피타이저가 됩니다. 가파도산 식재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맛이 좋다는 3월에 수확해 냉동 보관해둔 비밀 병기가 있다는데요. 이거 전부 손질해가지고 냉동 보관하기 때문에 딱 풀리면은 한 번만 딱 빨면은요 자연 그대로 싱싱한 맛이 납니다. 이게 지금 잡자마자 냉동하시고. 그렇죠. 봄에 채취한 미역과 해초는 짬뽕에 감칠맛과 색감을 더해주겠죠. 지금부터는 짬뽕의 핵심인 육수를 만들 시간. 다양한 재료 중에서도 육수를 뽑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밴댕이라는데요. 그 매치를 같이 써봤는데요. 밴댕이가 국물이 더 진하더라고요. 여기에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 명태머리와 황태머리를 넣고 무와 양파, 대파 뿌리에 청양고추까지 다양한 종류의 채소 또한 함께 준비합니다. 이제 물을 붓고 끓여 시간의 기다림으로 맛을 만들 시간. 이렇게 밤이 지나가고 결결이 부서진 햇살이 곳곳에 찾아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훈 씨의 가게 문도 활짝 열렸는데요. 밤사이 끓여낸 특제 육수는 한눈에 봐도 진하게 우러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좀 진해요. 이거는 물하고 좀 배합을 좀 해야 돼요. 이거 물하고 배합하면 한 5, 60분 되죠. 해산물의 신선한 맛을 살리기 위해 육수는 물과 배합하여 진하지 않게 사용하는데요. 이제는 면을 만들 차례. 그런데 밀가루 포대가 비닐로 여러 겹 쌓였습니다. 밀가루 왜 이렇게 포장한 줄 알아요? 파도가 세니까 젖지 말라고. 네. 배 타고 건너온 소중한 밀가루로 반죽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재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추를 했는데요. 가파도는 부추도 안 나오니까 공급이 힘들고 청보리가 유명하니까 청보리 색깔을 생각했는데요. 그 즙이 안 나더라고요. 건강한 면을 향한 경훈 씨의 일념이 만들어낸 시금치면. 잘 뭉쳐진 시금치 반죽을 기계에 넣고 알맞은 두께로 뽑아내는데요. 식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약간 가늘게 뽑는다고 합니다. 면 준비가 끝나자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소라를 가져와 끓일 준비를 하는데요. 왜 짬뽕에 뿔소라를 통째로 넣을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가파도 소라는 어디서 일정으로 치잖아요. 싱싱한 재료로 손님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좋죠.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 데쳐낸다는 느낌으로 삶는 소라. 이렇게 한번 끓여낸 소라를 다시 한번 깨끗이 손질해내는 건 아내 월순 씨의 몫입니다. 이 소라가 제일 우리한테는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거는 빼면은 가파도 짬뽕이라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볼 수 있는 짬뽕이지 야외가 있어서 가파도 짬뽕을 인식해 주는 거라서. 소라에 이어 홍합 또한 생물만을 고집한다는 김경훈 씨. 이렇게 껍데기 속엔 통통한 속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나갈 때쯤이면 관광객들을 실은 배가 가파도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면 식당에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듭니다. 능숙한 칼질로 채소를 써는 것으로 본격적인 짬뽕 조리를 시작하는 김경훈 씨. 우선 달궈진 팬에 꽃게와 새우, 신선한 채소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는 특제 육수와 함께 고춧가루를 넣어주는데요. 전 매운 고춧가루는 안 쓰거든요. 써봤는데요. 좀 싫어하더라고요. 좀 너무 매우면은. 여기는 올레길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좀 중명층도 많이 오니까 국물을 조금 좀 담백하게 좀 하려고 하니까. 담백한 짬뽕 국물이 완성되면 끓는 물에 시금치면을 삶아준 후 그릇에 담아냅니다. 여기에 데친 홍합을 얹고 각종 해물과 채소로 맛을 낸 짬뽕 육수를 더한 다음 큼지막한 뿔소라를 올리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직접 채취한 물미역과 고운 자태를 뽐내는 가파도산 해초. 오동통한 문어를 올려준 후 앙증맞은 게로 장식해줍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다양한 해물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는 특별한 짬뽕 한 그릇. 어제 오후부터 꼬박 하루를 준비한 짬뽕이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해물짬뽕은 맛을 보기 전 눈부터 사로잡는데요. 애들 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또 애들 입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공통 우겨대고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해산물이 많아가지고 면을 못 찾겠네. 푸짐한 해물 밑에 숨은 푸른색의 면부터 한 입. 어떻게 먹어질래나 모르겠네 지금. 그리고 신선한 해물도 한 입. 이곳의 짬뽕을 처음 만난 손님들은 저마다 먼저 손이 가는 게 다른데요. 비행기에 배까지 타고 가파도에 달려와 이곳 특별한 짬뽕을 맛본 손님들.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해물이 싱싱해서 그런지 뭐 국물 맛이 좀 깔끔한데요. 면도 탱탱하고 맛있고 그다음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줘요. 이곳 짬뽕의 하이라이트인 큼직한 뿔소라를 맛볼 차례. 신선함이 살아있는 쫄깃한 소라를 먹으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해물을 골라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손님들. 일단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일단 비린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주문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그런지 더 싱싱한 것 같아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해물 싱싱함하고 또 이제 좀 푸짐한 양 가격 대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집어드는 해물마다 느껴지는 싱싱함.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맛. 이곳의 짬뽕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의 면 역시 사용되고 있는 소량의 화학 첨가물. 사장님 지금 넣으신 거예요? 면이요. 면을 좀 쫄깃하라고 조금 넣었어요. 가끔씩 낚시꾼들을 배달해 가게 돼요. 그래서 면을 좀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좀 넣을 수밖에 없어요. 소량이긴 했지만 면 반죽에 화학 첨가물을 사용한 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검증을 진행하던 중 육수에 무언가를 조금 집어넣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해물감 조금 나요. 조미료가 아닌가요? 조미료가 미원 아주 미원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럼 이것도 화학 조미료인데 성분 한번 봐도 될까요? 가루에는 인공 조미료 성분인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모르셨어요? 네. 미원이니까 이거는 아닌 줄 알았죠. 앞으로 혹시 안 넣으실 생각 있으실까요? 이런 줄이 안 넣고 한번 개선을 해봐야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꼭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밖의 세상을 너무 몰라서 이번에 엄청 많은 공부를 했어요. 비록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지만 경훈 씨의 짬뽕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가파도에 이어 우리가 찾은 곳은 대구. 이곳에서 우리는 착한 짜장면 최종 후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자리한 작고 아담한 중식집. 과연 이곳에선 착한 짜장면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식당에 들어서자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리를 잡고 앉는 검증단.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리는 일반 중국집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중국집 집은 진짜 깨끗하다. 본격적으로 메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설탕은 들어가네. 아, 근데 유기농 설탕 쓰시는구나. 아, 이거 원당 설탕 쓴다.
그러니까 난 원당을 쓰는 데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여기 그런데 중국집에서 그것도 우리 사람들이 일반 시중에 파는 면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재료상으로는 너무 착하다. 재료를 너무 마음에 들어. 검증단의 말처럼 메뉴판에는 착한 재료만 고집하고 있는 주인장의 올곧은 소신이 적혀 있습니다. 뒤에도 또 있어. 단무지. 첨가물 없이 직접 담았다는 단무지. 이대로라면 기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어머, 짜장면. 네네. 주문을 하자 밑반찬부터 나오는데요. 단무지도 다 직접 담았어요. 이 치사거든요. 국내산 물을 직접 썰어 천연 재료인 치자로 노란 물을 들였다는 단무지. 그 맛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딱 먹었을 때 너무 새콤달콤해 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옛날 그 집에서 해먹던 단무지를 먹는 것 같아요. 인공색소가 아닌 천연색소로 시저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죠. 은은하죠. 옅은 노란빛의 단무지는 일반 중식점에서 제공되는 단무지와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요. 함께 나온 춘장에도 검증단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게 춘장이라는 거예요. 시중에서 보는 춘장은 새까만 색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된장이라고 해도 믿겠죠.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춘장이에요. 원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 중국집에서 먹던 짜장면의 색깔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짜장을 해주고 싶은데 짜장도 보면 안에 색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짜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중국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결과 그렇게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스페인산 농구 10%, 소금 8%. 표면을 보세요. 기름기가 안 느껴져요. 윤기가 느껴지지 기름기가 느껴지진 않아요. 짜장면을 우리가 흔히 먹다가 보면은 표면에 기름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기름기 없이도 윤기가 흐르는 소스의 맛은 어떨까? 조미료 맛이 안 나요. 처음 먹었을 때는 무슨 맛인가 하는데 이렇게 진한 풍부한 맛난 맛은 아닌데 이렇게 깔리는 이런 느낌의 맛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조미료는 진짜 안 쓰시고. 조미료를 넣지 않아 깔끔한 맛이 매력적이란 검증단의 평가. 소스에 이어 면 또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일단 면을 보면 색깔을 보세요. 색깔이 지금 희죠. 일반적인 중식당을 가서 소다를 넣는 데거나 이제 끈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식으로 노랗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천연 그냥 그런 거죠. 일반적인 면의 색깔과는 다르게 순백의 하얀색이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검증을 이어가던 전문가들이 뭔가 이상한 듯 면을 들어 다시 살펴봅니다. 면은 어쨌든 젓가락으로 당기면서 먹어야 되는 그거 자체도 조금 힘든 형태의 면 상태잖아요. 물론 좋은 재료를 쓰고 나름의 최선이었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음식이에요. 사용하는 재료만큼은 착한 식당 후보로 손색이 없지만 툭툭 끊어지는 면이 아쉽다는 검증단의 의견. 우리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증엔 이연복 셰프의 수제자인 최영진 셰프도 함께했습니다. 2차 검증단 역시 똑같은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과연 검증단은 이곳 짜장면을 어떻게 평가할까?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짜장면은 처음 먹어봐요. 맛이 깔끔해. 건강한 느낌도 있고 오징어 먹물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소스하고는 짜장면 하면 네네. 그 춘장 맛이 좀 나줘야 되는데 춘장 맛이 좀 너무 약하잖아요. 짜장면에 대한 저희 기본관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짜장면 하면은 춘장의 맛이 느껴지는 단맛이 느껴지는데 그런 단맛이 조금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춘장에 대해 묻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내어 보여주는 주인장. 이곳에서는 캐러멜 색소 등의 첨가물 없이 오직 우리밀과 콩으로 만든 춘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도 저게 있어요. 첨가물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근데 안 들어가는 건 밀가루 또한 수입이 아닌 우리밀로 만든 가루를 사용한다는데요. 재료가 국산 밀 위주라는 거는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한데 아쉬운 거는 면이 상당히 잘 끓어요. 1차 검증단과 마찬가지로 면이 아쉽다는 평가. 쌀가루나 마카로는 글루텐을 형성하는데 방해되는 물질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면은 더 탱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속이 편하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쫄깃한 면보단 건강을 위해 부드러운 면을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의 설명. 저희가 생각하는 짜장면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해서 새로운 짜장면을 개발하신 것에 대한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인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건강 음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네. 이거 먹으면 또 알겠네.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재료 하나하나에 건강한 철학이 담긴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검증단의 공통된 의견.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개 촬영을 부탁드렸는데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소신 있게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또 만드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촬영 요청차 찾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보입니다. 고맙네요. 다른 거는 모르지 알아주니까. 그럼 촬영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한 재료로 짜장면을 요리하는 홍순태, 황채선 부부입니다. 적막한 가로등만이 밤을 밝힐 시간. 홍순태 씨의 짜장면 만들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면의 주재료인 밀가루는 우리 것만 고집한다는데요. 여기에 맛가루와 쌀가루까지 넣어야 비로소 면을 반죽할 준비가 끝납니다. 저는 꼭 쫄깃한 것만이 면의 특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이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하고 더 맛있을 수도 있고요. 재료의 특성상 손으로는 반죽이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기계로 단단하게 뭉쳐 반죽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은 순백의 하얀 빛을 뽐내는데요. 완성된 반죽은 특별한 자를 이용하여 각각 1인분씩 재단하여 줍니다. 짜장 소스를 얹었을 때 짜장 소스와 제일 조합이 잘 되는 그 면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반죽 하나하나 저울에 무게까지 재어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은 냉장 보관을 통해 다음 날 사용하기 전까지 숙성을 거칩니다. 늘 똑같이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홍순태 씨에겐 매일 아침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판매처를 다니며 짜장면을 만들 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인데요. 조금씩 그냥 필요한 만큼 자주 가는 게 몸은 힘들어도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채소 하나라도 배달이 아닌 직접 식자재 마트를 찾아 구매하는 정성. 마늘 하나를 고르더라도 꼼꼼하게 비교해 구입하는데요. 어떤 재료라도 선뜻 집어드는 법이 없는 홍순태 씨. 마치 수사를 하듯 토마토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지금 토마토가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 음식 특성에 맞는 토마토를. 매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나서야 겨우 한 봉지를 내려놓습니다. 특히 대파는 뿌리 부분까지 일일이 만져본 후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는 향을 위해서 중요하고 나머지 기타 재료는 또 맛을 다른 어떤 식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중요하고 특별히 뭐 어느 하나가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하나가 빠지면 결국은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 제맛이 안 나니까. 예. 이러한 그의 신념 때문일까요? 홍순태 씨의 방문에 정육점 사장님의 표정이 비장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순태 씨의 고기는 잘을 대고 잘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치수 딱 맞아야 돼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고 딱 치수에 맞게 고기를 자르는 이유도 남다릅니다. 장시간 조리를 하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얇게 하면 나중에 좀 고기 외형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두께를 갖다가 제 음식의 특성에 맞게 제 임의로 지정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딱 맞잖아요. 네, 좋네요. 네. 아무리 믿는 단골 가게라고 해도 재료를 살 때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꼼꼼히 살핍니다. 이 공정이 힘든 게 생고기가 되다 보니까 냉동같이 일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저분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거죠. 나오다가 이게 얇게도 나오다가 두껍게도 나오다가 그걸 계속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미안하고 재료를 준비함에 있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준비했으니 이제 건강한 짜장면을 만들 시간입니다. 청결한 복장을 갖추고 나서야 주방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채소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도 정확한 크기를 고집하는 그의 신념이 녹아 있습니다. 모든 채소는 홍순태 씨가 계획한 크기에 맞춰 썰어낸 후 한 바구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짜장 소스를 만들기 전 채소의 중량을 정확하게 재어주는데요. 비율을 갖다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짜장만큼은 제가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채소 준비를 마치면 춘장을 볶을 준비에 들어갑니다. 홍순태 씨의 춘장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누런 갈색을 띠는 것이 특이한데요. 우리 애가 어릴 때 원하는 음식을 외부에서 시켜줬더니 굉장히 몸에 좀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뒤 아마 추측건데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어떤 자연적인 재료, 자연적인 소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 때문인지 그의 춘장은 우리 밀과 우리 콩으로 만든 건강한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료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방 안에 있는 모든 재료의 성분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주방 곳곳에 있는 모든 재료에는 화학 첨가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료가 신선하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그 자체가 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재료의 맛을 살리면 굳이 첨가물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음식의 특성상 기름 사용을 줄일 수는 없기에 대신 건강한 기름을 선택했다는 홍순태 씨. 발화점이 높은 해바라기 씨 위에 볶은 춘장은 떫은 맛은 금방 날아가고 고소한 맛만 간직합니다. 짜장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싱싱한 대파를 넣어 만든 파기름에 신선한 고기를 잘 볶아줍니다. 재료 하나하나 홍순태 씨의 남다른 음식 철학이 모여 맛있게 익어가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춘장은 양파가 갈색빛을 내며 넣어줍니다. 그리고 짜장면의 상징과도 같은 진한 검은색은 천연 색소인 오징어 먹물로 대신해준다는데요. 짜장면이 전통적으로 껌 따는 그런 통념이 있기 때문에
캐러멜 색소가 안 든 자연 순장으로 볶으니까 색깔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을 보완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오징어 먹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리 저 국리 하다가 먹물 스파게티에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은 게 되겠죠. 남들과 다른 재료로 만들어내지만 누구에게나 친숙한 짜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홍순태 씨의 바람. 이렇게 만든 소스는 10인분 내외로만 준비해둡니다. 적절한 식감과 적절한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볶아서 그때그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될 무렵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어젯밤 준비해놓은 반죽을 꺼내 면을 뽑아주는데요. 펄펄 끓는 물에 삶아낸 면은 저마다 뽀얀 빛깔을 뽐내며 가지런히 그릇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에 오징어 먹물로 색을 낸 소스를 부어준 후 오이 고명으로 마무리하는데요. 홍순태 씨의 깐깐함이 만들어낸 특별한 짜장 한 그릇.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기대감을 품고 짜장면을 맛보는데요. 맛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자연을 먹는 느낌이 들어요. 담백하고 약간 고소한 맛도 끝맛이 좀 고소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먹고 나니까 속이 엄청 편해요. 이건 시작하고는 연기 확연하게 달라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저녁 손님을 맞이하기 전 부부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아이고 칼이 안 들어가네. 칼이 안 들어가. 오독오독한 단무지의 식감을 위해 단단한 무만 고집한다는 홍순태 씨. 썰어낸 무는 소금에 절인 후 치자를 우려낸 노란 물로 단무지의 색을 낸다는데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채를 유기농으로 한번 길러보려고 약재 찌꺼기를 좀 얻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랩에 쌓인 단무지하고 양파가 나왔는데 양파는 완전히 썩었더라고요. 단무지는 쌩쌩하게 그대로 접시에 올려놔도 모를 정도로 쌩쌩하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 뒤부터 저는 제가 만약에 음식으로 저걸 제공한다면 직접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설탕의 양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우려낸 치자물에 물을 넣고 항아리에서 숙성시켜주는데요. 약 일주일간 숙성시킨 단무지는 다소 투박한 모양새지만 은은한 노란빛이 매력적입니다. 단무지까지 만들고 나서야 주방 밖으로 나온 홍순태 씨. 손님이 없을 때면 그가 늘 버릇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요리 사이트입니다. 제 스승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뭐 조리 쪽에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로 중국을 위주로 무역에 제가 종사를 했었고요. 이 업을 시작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가정식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이랄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한국에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제 손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밥처럼 중국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으로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소스까지 손수 만든다는 홍순태 씨. 신선한 고추를 잘 갈아준 다음 된장을 넣어 만든 두반장부터 중국 음식의 필수 재료인 굴 소스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소스 하나에도 그의 고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굴은 통영에서 직접 택배를 받습니다. 지금도. 여름에는 택배가 될 수가 없고 날씨 때문에 여름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통영에 직접 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소스들로 다양한 중국 음식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곳에선 중국 가정식을 찾는 손님도 많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또는 고향 맛이 그리워 이곳을 찾은 중국인도 있습니다. 非常好吃. 가끔 고향 음식 먹고 싶을 때 한번 노는 김에 여기 와서 한 번씩 먹어요. 중국 음식 생각날 때 부산에도 중국 음식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맛만 내려고 하는 한료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오면은 자연 맛을 좀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음식일 만큼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 홍수태 씨의 바람입니다.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중국 가정식 메뉴는 토마토 달걀 볶음과 양배추 볶음, 마파두부입니다. 하지만 짜장면은 홍순태 씨에게는 낯선 음식이었다는데요. 짜장면 자체가 중국에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중국 음식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인 짜장면 짬뽕을 뺄 수가 없어서 대중성을 위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검증 당시 아쉬움이 남았던 검증단의 평가. 면발이 잘 끊어지는 등의 보완할 점도 많아 보였습니다. 짜장면에 대한 저희 기존관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짜장면 하면은 상당히 맛이 느껴지는 단맛이 느껴지는데 그런 단맛이 조금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음식이에요.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는 점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음식의 맛과 만드는 기술에 있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짜장면은 따로 배웠다기보다는 혼자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 연습 저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실질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면 제가 그 도움을 갖다가 절실하게 좀 받았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의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홍순태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한 분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의 제자로 알려진 최용진 셰프와 그의 제자 서종균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 오늘 먹러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가서 막 그랬구나. 아니, 제가 그때 왔다 가고 나서요.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오래 있어봤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남편에게 좋은 스승이 생겨 누구보다 기쁜 아내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오늘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짜장면 맛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홍수태 씨의 조리 과정부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재료 사용 순서부터 넣는 양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검증 당시 장의 맛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던 최용진 셰프. 완성된 소스를 천천히 음미하며 다시 한번 만드는 과정을 되짚어 보는데요. 건강하게 맛있게 그래도 좋은 식재료 가지고 잘 사용은 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장을 볶았다는 뜻이잖아요. 볶아서 사용한 장을 먹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는 무게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초반에 고기를 더 많이 볶아서 고기향을 더 심어주시고 양파를 좀 우려내게 볶아서 양파의 단맛을 더 뽑아내 주시는 게 더 맛있어질 것 같거든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죠. 직접 시범을 보이며 그 비법을 전수하는데요. 장의 맛을 살리기 위해선 양파에서 최대한 단맛을 뽑아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태에서 한번 좀 드셔보시겠어요? 이 자체만으로도요 짜장 맛이 나는 게 드셔보세요. 향이 다 살아있을 거예요. 간장향, 설탕향, 야채향 모두 살아있고 재료를 차별해서 넣으면서 식감을 살리는 방법이 있었구나. 과연 맛은 어떻게 다를까? 최용진 셰프가 만든 짜장면과 홍순태 씨가 만든 짜장면을 각각 시식하면서 맛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맛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버터로 코팅한 맛 같은 그런 맛의 구수한 맛이 나네요. 셰프님 해주신 거는 어울리지는 맛. 채소랑 면이랑 하여튼 뭔가 융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깊은 맛이 있습니다. 먹으면 당기는 맛.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하니까. 이게 더 단 느낌이 나는 거예요. 면의 식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과 요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을 얻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 역시도 분발해야 되겠다. 보다 맛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객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뭔가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르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주어진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짜장면, 최고의 음식들, 최고의 요리들을 만들도록 여태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요리에 대한 철학, 맛있는 요리에 대한 열정,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건강한 짜장면을 만들고 싶다는 홍순태 씨의 꿈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응원합니다. 마라도와 함께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가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기상 때문에 배편마저 자주 끊기는 섬에서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고집해 짬뽕을 만드는 정성과 노력. 정말이지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건 착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정성이라는 것을 짜장면을 통해 알려주신 홍순태 사장님께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이 두 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진 못했지만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두 분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식당의 이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이 착한 식당 명패에 글씨가 새겨지는 날까지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을 하시는 모든 업주분들도 언제든지 이 명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언제든 어디든 어떻게든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